안녕하세요. 인후도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쭉 다뤘던 내용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월요일 날에는 삶을 대하는 태도, 화요일 날에는 일을 대하는 태도, 수요일은 성장에 대한 태도, 목요일은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태도를 나누고요. 금요일 날에는 경제, 돈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고요. 일요일 날은 일주일 동안 했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했던 내용을 쭉 모아서 하나로 모음집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했던 내용이 모여 있는 겁니다. 오늘도 명언 한 구절 남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스리지 못한 10가지 재주는 나를 쓰러뜨리고 마음을 다한 한 가지 재주는 나를 일으킨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유한 삼지 말고 필요한 것을 반드시 해내라. 조선 지식인의 노트 중에서 한 문장 가져왔습니다.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편안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인후도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 월요일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날이죠. 이번 주에는 돈의 속성, 김승호 님이 쓰신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돈은 인격체다입니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숫자로 이루어졌을 뿐이니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회사에도 인격을 부여합니다. 바로 법인이죠.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도 하고 개인과 싸우거나 협의하고 협력하기도 합니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한 인격체입니다. 어떤 돈은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해서 몰려다니고 또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냅니다. 자기들끼리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죠. 돈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곁에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큰 돈마저 몰려서 떠나버리기도 하고 자신을 합당하게 대우해주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즉 이자를 낳기도 합니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돈을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소통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나가려고 할 것이고 가치 있는 것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하여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아옵니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처럼 대해보세요.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큰 돈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은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립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매달 400만 원씩 벌고 또 한 사람은 어느 달에는 1,000만 원을 넘게 벌기도 하지만 어떤 달은 한 푼도 못 법니다. 자, 두 사람의 연수입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지만 돈의 힘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그 수입의 질이 비정기적인 수입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뜻합니다. 질이 좋은 돈의 힘이 강해서 비정기적인 돈보다 실제 액면 가치보다 훨씬 높은 잠재 가치를 가집니다. 날씨를 예로 들어 보면 1년에 1000mm가 내린다고 했을 때 봄에 500mm, 가을에 500mm가 한 번씩 퍼부으면 많이 오면은 홍수요, 안 오면 가뭄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매일 조금씩 내리는 비는 아주 좋은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개인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우리 몸 안의 피가 일정하게 흘러야 생명이 유지되듯이 돈도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삶이 안정되고 윤택해집니다. 비정기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실제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치하게 되고 결국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연예인, 프리랜서, 자영업자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배당주, 그 다음에 요즘에 연금 같은 거죠. 국민연금, 기본에 개인연금 등을 들어서 정기적 소득 자산으로 돈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입은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이자 무서운 존재인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돈을 단지 종이 조각이나 숫자가 아니라 생각을 가진 사람, 인격체로 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돈을 소중히 대하면 이자라는 자식을 낳고 친구를 데리고 오지만 도박이나 사치에 쓰면서 함부로 대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리고 복수한다고 합니다.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붕어빵으로 7층 건물을 세웠다고 하신 분. 매일 장사가 끝나고 집에 와서는 커다란 돈통을 방 안에 부어놓고 다리미로 돈을 일일이 하나씩 펴서 깨끗하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얼른 생각하면 뭘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붕어빵을 팔아서 7층 건물을 세웠겠죠.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달 400만 원 버는 사람과 어쩌다 한번 몇 천만 원씩 벌지만 공치는 달이 있는 사람의 돈의 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강조합니다. 매일 조금씩 비가 와서 농사를 짓게 하듯이 일정하게 들어온 돈은 리스크를 통제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 그대로 또박또박 우리가 적금을 들듯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불확실하게 크게 들어온 돈은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금방 사라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1000만원, 2000만원 많이 벌 때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몇 년 뒤에 보면 통장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크게 들어왔을 때는 내가 계속 이렇게 벌겠지 하는 마음에 쓰임새가 크게 늘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연예인 파산했다고 하는 부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보면요. 그런 거 보면 느낍니다.
반대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나 안정적인 임대 수입은 단단한 단풍나무와 같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죠. 프리랜서이거나 수입이 불규칙한 일을 하고 계시다면 번 돈을 가장 먼저 일정한 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에 얼른 재투자해야 합니다. 비정기적인 돈을 정기적인 돈의 영역으로 이사시키는 것, 빨리 자산가가 되는 핵심 전략입니다. 오늘 총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5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돈은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일정하게 들어온 돈은 힘이 세다. 비정기적인 수입은 반드시 대책을 세워라. 오늘 핵심 메시지는 돈은 인격체다 였습니다. 2026년 8월 3일 월요일이죠.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아랫지방은 사상 최고 기온 기록했다고 하죠. 더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건강한 활동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후도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 화요일에는 업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일은 지루함, 악덕, 그리고 가난을 멀리하게 한다라고 볼테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돈의 속성 함께 해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다룹니다. 그 관점의 핵심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지요. 같은 다이아몬드나 금이라도 등급과 순도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듯이 내가 투자한 돈에도 각각의 체력이 다릅니다.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이 있는가 하면 불과 몇 달 만에 또는 며칠 만에도 빼야 하는 약한 체력의 돈도 있죠. 그래서 방향을 맞추고도 정작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주식 폭락기에 리스크가 커졌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가 가장 리스크가 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히려 상승장처럼 아무도 리스크를 겁내지 않을 때가 사실은 리스크가 가장 큰 때입니다. 거품이 만들어지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죠.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점은 실제로는 나쁜 상황이 아니라 할인된 가격에 자산을 살 수 있어서 리스크가 아주 줄어든 때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때는 비행기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항공사가 긴장해서 정비와 점검을 가장 철저히 하기 때문이죠. 리스크를 이해한다는 것은 패턴이나 통계 분석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의 끝은 몰락을 품고 있으며 모든 절망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폭락장이 오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던지지만 실제로는 그때가 리스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때라고 말합니다. 자산이 할인된 가격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너도 나도 돈을 벌었다고 환호하는 상승장은 리스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거품이 끼어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경고합니다. 비행기가 사고 난 직후가 바로 역설적으로 정비를 철저히 해서 제일 안전한 거가 같은 이치죠.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뉴스, 언론, 유튜브 등등에서 최고가 갱신, 신고가 갱신, 너도 나도 부자 되었다 라고 할 때 시장에 들뜰 마음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죠. 바로 꼭지에 물리는 거죠. 그때 들어가는 돈은 되게 마음이 급해서 장기 투자는 절대 견디지 못하는 허약한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하락하고 주변에서 이제 끝났다 라고 절망할 때 진짜 부자들은 조금씩 담기 시작하지요. 리스크는 차트나 과거 통계 수치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대중의 심리와 인간의 욕심을 읽는 인문학적 철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두가 욕심을 낼 때는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역발상. 이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최고의 리스크 관리법입니다. 내 투자금이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돈인지, 그리고 공포 속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제, 즉 지난주죠. 지난주에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죠.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슈카월드에서 바로 일요일날 라이브 생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얘기를 하대요. 정말 우리 주식시장이 춤을 췄죠. 최고점에서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요. 자, 외국에서도 이미 자기들끼리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의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우리 개미 군단들은 위쪽에서,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자면 위쪽에서 많이 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인들이 대략 한 56조 원 정도를 손실을 본 걸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추정입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루에 가장 많은 상승폭 17.9% 올랐고, 또 6월달 비해서는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중요한 것은 주변에 보면은 주식 안 한다는 분이 별로 안 계시죠. 거의 정말 모든 사람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불이 난 거죠. 과열인 거죠. 그러니까는 외국의 헤지펀드들 몇조 원씩을 굴리는, 수백조 원씩을 굴리는 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고, 그들의 장난에 우리는 그냥 놀아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우리 개인들도 이제는 선물 시장의 위험성과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하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가만히 들고 버텼으면은 손실은 줄이고 거의 변동이 없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같이 춤을 추다가 보면은 계좌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화요일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스크의 실체를
파악하자. 돈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고 체급이 있다. 급한 돈, 느긋한 돈.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느긋한 돈이 이긴다. 결론은 여윳돈으로 투자하라입니다. 그 여윳돈이 없다면 본업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 아예 그냥 벌 수는 없겠죠. 그거보다는 아예 정말 소액으로 내 수업료 냈다라고 하는 돈으로 하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한번 다시 새겨보시고요. 핵심은 일입니다. 일. 내 일은 지루함, 악덕, 가난을 멀리하게 한다. 이 말을 한 번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단단한 하루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뚜뚜벅입니다. 인후동,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 수요일입니다. 성장에 대한 태도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장자의 한마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음은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멀리 알면 좋은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며, 높은 산에 올라 사방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견문이 트인다는 얘기겠죠. 오늘은 돈의 속성 중에서 운과 실력에 관한 파트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운과 실력의 차이.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수선하고 부주의한 행동이 불운을 부르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일이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음식은 과식하지 않고 정갈하게 제때 먹고 있는지, 불필요한 인연에 너무 많은 정성을 쏟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며 생활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불필요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생각이 맑아져서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만에 빠져 자신의 운을 믿고 무모한 투자에 뛰어드는 순간 대형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운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으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날릴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정한 시간에 과하지 않게 정갈한 식사를 하며 삶의 규칙성을 유지해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꾸 나쁜 일이 터지는 사람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뭐를 빨리 이루려고 하고 생활이 어수선하고 그러니 사기를 당하거나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대개 치열한 관찰과 공부가 바탕이 된 실력입니다.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 자만에 빠져서 통제할 수 없는 무모한 투자를 감행한다면 한 번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잘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지요. 주식도 사면은 떨어지고 가속 페달을 밟아보려고 해도 자꾸 악재가 이어져서 누구라도 이런 일을 한 번씩 겪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한 말로 삼재가 꼈다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을 때요. 이때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수면 시간은 엉망이고 아무나 만나서 술 마시고 때때로 과식하고 조급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항상 식사를 제때 정갈하게 하고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삶의 규칙성을 찾아서 머리를 투명하게 하고 시장의 진짜 욕망과 기회를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운을 탓하기 전에 오늘의 내 하루 일과와 지갑 그리고 식사 시간부터 정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운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정돈된 삶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가끔 잘 써먹는 말이에요. 반복 가능하면 실력이고 불가능하면 운이다. 요즘에 보면 정말 운으로 어쩌다 한번 되는 걸 가지고 강의나 유튜브 등에 나와서 많이 알리려고 하는 사람,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 큰 돈을 지불하고 배우러 가는 사람들도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정도 수업료를 낼 각오가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달라. 저것만 들으면 내가 한 번에 점프해서 뭔가 금방 월 1000씩 벌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자. 한 번 더 장자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멀리 알면 좋은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며 높은 산에 올라 사방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오늘 하루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후도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 목요일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너희의 신체는 걸어다니는 자서전이 되어 친구든 낯선이든 모든 사람에게 내 삶의 크고 작은 난관을 말해준다. 마릴린 퍼거슨.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서 나이 40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때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오늘도 돈의 속성 이어가겠습니다. 가난 떨쳐내기가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가난을 떨쳐내자. 가난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가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마음의 가난은 용서와 독서로 채울 수 있지만 경제적 가난은 다릅니다. 선한 의지를 거두어 가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앗아갑니다. 빚을 지면 하루는 한 달처럼 길어지고 한 달은 하루처럼 짧아집니다. 매일 배는 고픈데 상한 일은 어김없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빌 게이츠가 말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잘못이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잘못이라고. 부자가 되는 시작은 믿음입니다.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될 수가 없고 또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믿음이 저축을 하게 하고 또 공부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억만장자는 재능과 운이 필요하지만 백만장자까지는 다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40대, 늦어도 50대에는 누구나 닿을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가 돈보다 중요하다는 말 누구나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가난에 대한 무지가 숨어 있진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당신은 가난을 낭만으로 덮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시 여긴다. 나 역시 삶의 가치가 부의 축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진위는 항상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개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무엇이 삶의 가치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둘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셋째,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자신이 없다. 많은 사람이 돈보다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한다.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경제사의 틀 안에서는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안정된 직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업체는 수시로 변하고 어떤 대기업도 5년 앞을 장담할 수 없다. 삶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를 활용해 남은 미래 전체에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또한 나는 부족함이 없고 검소하며 만족해도 가족, 배우자, 자식의 삶의 가치는 다를 수 있다. 내 삶의 가치를 다른 가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삶의 가치는 풍요와 쇼핑과 좋은 음식에서 올 수도 있다. 부양의 책임이 있다면 이런 가족의 욕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한다. 마음의 가난은 용서와 독서로 보충할 수 있지만 경제적 가난은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심마저 앗아간다. 가난이 길어지면 오히려 탐욕이 생기고 울분이 쌓이며 몸에 화가 생기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 삶이 어려워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힘들고 쉽게 상처받고 불평과 원망이 드러나면서 인간관계가 부서지기 쉽다.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덮어놓기에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시작된다.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어도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온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저축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면서 길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저축해야 하니 아끼게 되고, 고민하다 보니 공부를 하게 되고, 도전하려고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된다. 사실 억만장자, 천만장자 같은 부자는 노력만 가지고는 어렵다. 타고난 재주와 시대적 환경, 그리고 운이 맞아떨어질 때 생기는 일이다. 그러니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갈 수 있다. 성실하고 철저하게 끊임없이 노력하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에는 백만장자로 살 수 있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가치가 부보다 중요하다. 이 말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개 기준이 모호합니다. 가난에 대한 무지와 자신 없음에서 나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돈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결국 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과도 상통하네요. 왜 평화를 말로 하면서 끝까지 군대를 유지할까요?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안정된 직장만으로는 인생 전체를 지킬 수 없다. 가난은 격도 품위도 없다. 마음의 가난은 회복이 가능해도 경제적 가난은 자존심마저 앗아간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분명히 내 잘못이다. 부자가 되겠다는 믿음이 저축, 공부, 도전을 만든다. 억만장자는 재능과 운이 필요하지만 백만장자까지는 성실한 노력만으로도 도달 가능하다. 8월 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의 신체는 걸어다니는 자서전이 되어 친구든 낯선이든 모든 사람에게 내 삶의 크고 작은 난관을 말해준다. 마릴린 퍼거슨 말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후도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 금요일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날이죠. 워렌 버핏 형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두고 봐도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계속 이어가고 있는 돈의 속성 중에서 부자가 되는 3가지 방식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다. 설령 당첨돼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래도록 무사할 확률이 거의 없다. 남은 건 사업인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식은 2가지다. 첫 번째, 내가 직접 창업하는 것이다. 창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도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다. 평생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자유를 얻는다. 성공했을 때 말이다. 둘째,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선두에 선 말을 타고 가다가 뒷말이 앞서가면 재빨리 바꿔 타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방법보다 더 안전하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수백만, 수천만 조각으로 나눠서 그 조각 한 개를 주식이라 부르고 그 주식을 누구든지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조각은 한 장씩도 팔고 1년 내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회사를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도 없다.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거래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회사가 커질수록 주가 가치가 올라가고 해마다 또는 분기마다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기도 한다. 잘 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다. 바로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니다.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당신은 주주다. 그러니 그 주주, 회사의 주인인 사주의 마음을 갖고 회사를 공부하고 살펴야 한다. 대표이사, 즉 회사의 사장은 주주들이 경영을 맡긴 고용주다. 그 고용인이 회사를 잘못 운영하거나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다.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생각보다 어려운 경제 용어가
길을 막기 때문이다. 만약 독자 여러분의 연령층이 중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서 시도해 보기 바란다. 첫째,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다. 보통은 해당 업계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대부분 맞다. 분야의 1등은 아주 중요하다. 1등은 쉽게 망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대마불사로 오히려 업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게 핵심이다. 가격 결정권. 업계 1등 기업을 골라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매달 한 장 이상의 주식을 구매하라. 구매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주식을 사놓고 또는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사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단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해당 관련 기업 뉴스나 업계 정보가 드디어 눈에 들어오고 경제 용어가 저절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또 모르면 인터넷을 찾아서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꾸준히 1년간 모으기 바란다.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좋다. 걱정할 것은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이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주변에 다른 사람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모으다 보면 점차 여러분도 사업가가 되어갈 것이다. 그 회사의 주주총회 가서 직접 대표 주변에 사업 보고도 받아보고 회사의 로고가 박힌 수건 하나도 얻어온다. 내 회사인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사용하고 주변에 소개도 한다. 제품 하나하나 팔릴 때마다 그 중에 한 100만 분의 1쯤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살펴보아라. 당신은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주는 사주다. 회사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렇게 기업과 마음을 가지면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산업을 이해하게 되고 국가 경제 및 국가 간의 이해 충돌 및 금융시장 전체에도 관심이 생긴다. 또한 이는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당신의 철학과 사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을 골라서 투표를 함으로써 정치에도 사회 참여가 가능해진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만약 10대나 20대부터 이렇게 산업을 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 정도면 충분히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올 것이다. 동료들은 그때부터 꺾이겠지만 당신은 자유를 얻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되돌아보면 아찔하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하나 사서 시작하기 바란다. 쭉 같이 한 챕터를 살펴봤습니다. 많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뭔 얘기냐,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안 맞는 얘기다,
또는 한참 지나고 봤더니 운의 영역이더라 사서 모으기만 해서 그 회사가 20년, 30년 동안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몇십 배 오르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역시 운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여간 꾸준한 관심 그리고 일찍 시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금요일 부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상속, 복권, 사업 세뿐인데 가장 현실적인 것은 사업이다. 어떤 책에 보면 또 하나의 방식이 있죠. 예, 이미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게 하나가 빠졌네요. 그리고 사업 성공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직접 창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잘 나가고 있는 회사에 주식을 삼으로 해서 동참하는 거다. 그리고 회사를 공부하고 사장처럼 관찰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정말 맞는 말인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 되는 것이다. 왜 저는 이 말이 점점 요즘에 와 닿을까요? 자,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언젠가 투자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때가 바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워렌 버핏 옹의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후동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 토요일은 책을 소개하는 날이죠. 먼저 명언 한마디 함께 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한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화가 폴 호건의 명언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책이죠. 돈의 속성, 김승우 님이 쓰신 책입니다. 대학교를 중퇴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하면서 요식업으로 마지막에 성공을 한, 그리고 요즘에는 엑싯하고 요즘에는 그 사장들을 가르치는 사장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요즘에는 투자하면서 유튜버로 완전히 전향을 하신 듯 해요. 책은 2020년 6월 15일 날 초판 1세가 발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초판 32세예요. 6월 25일인데 벌써 10일 만에 32세를 발행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보통은 출판사에서 1세를 찍을 때 뭐 아주 적게는 1000부, 보통은 2000부 이렇게 찍어요. 근데 이 책은 아마도 3000부씩 찍었나 봅니다. 그래서 400세를 인쇄를 했는데 120만 부가 팔려나가고 아주 정말 대단한 거죠. 수출까지 했다고 나오네요.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이렇게 수출까지 한 대단한 베스트셀러인 거죠. 일주일 동안 쭉 함께 다루어 봤어요. 오늘 내용은 새로운 건 아니고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7가지 핵심 메시지예요. 돈은 인격체다. 돈을 감정으로 가진 친구처럼 존중해야 큰 돈이 찾아온다. 그 다음에 현금의 흐름, 질이 중요하다. 불규칙적으로 들어온 돈보다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온 돈이 힘이 세다.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폭락장이 사실은 리스크가 제거되어서 리스크가 가장 적은 상태다.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 관계에서
투자의 성공은 아주 지독한 공부와 그 다음에 자신만의 철학에서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습관과 운의 영역은 반복되는 부르는 나쁜 습관이고 그 다음에 일상의 정갈함이 운을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은 아주 조급한 돈은 주인을 망치고 여유 있는 돈은 결실을 만든다. 우리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여윳돈으로 투자하세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지금 SK와 삼성전자 주식이 정확하게 6월 달부터 7월 달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말 한 달 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났잖아요. 거기서 레버리지 ETF 상품이 정말 많이 거기에 돈이 몰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빅2로 뛰어드신 분들은 그 폭락하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아마 마진콜을 당하거나 강제 청산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수십조의 돈이 그렇게 사그라들었죠. 오히려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조금 여유가 있는 돈이었다면 조금 기다릴 수가 있는데 조급한 돈이어서 기다리기가 어려웠던 거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좋은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하지 않는다면 또 다음에 역사는 반복되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1등 기업을 주식을 찾을 때 남의 성공에 올라타라. 1등 기업 주식을 사서 꾸준히 모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돈은 생각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길 때 큰 돈이 찾아오고 좋은 곳에 쓰인 돈은 다른 돈을 데리고 돌아온다. 돈을 친구처럼 깊이 존중하십시오. 자, 두 번째,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다. 어쩌다 보는 큰 돈은 가볍지만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단단한 나무처럼 내 삶을 지탱해준다. 불규칙한 수입이 생활의 원천이신 분들은 그거를 정기적인 자산으로 반드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셋째, 리스크가 가장 커 보일 때가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기회이다. 모두가 환호하는 상승장은 위험하고 공포에 질린 폭락장에서 할인가에 자산을 살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다. 남에 들어야 할 때 용기를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자는 지식과 지혜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지식이 없는 투자는 도박이며 철학 없는 지식은 오만해진다. 성인들과 부자들도 공부했듯이 치열하게 배운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반복되는 불운은 재수가 아니라 나의 나쁜 습관 때문이다. 어수선한 일상을 바로잡고 정갈한 식사와 규칙적인 삶을 유지하라. 그다음에 자만을 경계하고 일상을 정돈할 때 비로소 좋은 운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건 그 동영상을 제가 여러 번씩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거나 잘 안 되었을 때 자기 경험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신발끈 꽉 묶고 나가서 좀 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좀 걸어라. 그러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편안해진다. 뒤돌아보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팔굽혀펴기나 운동을 해라. 걷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 운동하고 움직이고 힘이 생기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돈마다 흘러가는 시간과 상대적으로 속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빚으로 만든 조급한 돈은 주인을 망친다.
하지만 여유 있는 돈은 기다릴 수 있는 그 여유 때문에 돈이 불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은 돈은 거느릴 수 있는 품성 높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돈에도 분명히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있는 돈을 부릴 수 있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부자가 되기 가장 쉬운 길은 1등 기업을 주식으로 모아라. 창업의 고통 대신 이미 성공해 있는 창업자의 승리버스에 그냥 탑승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오래도록 모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단타와는 샀다 팔았다 하는 거랑은 너무 좀 거리가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얼른 받아들이기 힘들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이다.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이다. 그 말은 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계속 사이클을 탈 텐데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한 번에 모든 걸 다 날려버린다면 다 날아가고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오늘 얘기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서 오늘 하루도 단단하게 정돈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2026년 8월 8일 토요일이죠. 마지막으로 폴 호건 화가의 명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한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고맙습니다.